네,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범죄를 저지른 뒤에 심신미약을 내세워서 감형받는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 이번 사건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도 이참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주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지수 기자입니다. 사건 초기 논란이 됐던 건 경찰의 초동조치 미숙과 김성수 동생의 범행 가담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이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낮아져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현행법상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심신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의 경우 조현병 환자였던 피의자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부형했지만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조두순도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12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사실은 심신미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경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좀 국민들의 불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심신미약의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관련해서도 법관들은 단순한 우울증이나 충동장애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16년까지 접수된 형사사건 160만 건 가운데 실제로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0.02%인 305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우울증은 폭력행위와 인과관계가 전혀 지금 가정하기가 어려운 질환이에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결국 살해한 거거든요. 살해 분별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문제는 멀쩡한 사람이 심신장애 조항을 이용해 감형을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그 초등학교 살인범 17살짜리를 들어보면은 이 살인범이 거기 들어갈 때 자기 부모가 준 책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정신감정을 피하는가에 대한. 일각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 규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행 법체계상 폐지는 쉽지 않다며 규정을 보완하고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